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게 과연 진지한 사과겠습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 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합니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규탄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집회에 직접 나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규탄하는 피해자와 지원단체,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지하라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맨 앞에 나섰습니다. 제3자인 한국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격양된 어조로 말했는데요. 주최 측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건 해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는 배상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어거지 무대뽀 해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그것도 자국민에게 피의자를 대신해 배상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랴부랴 6일 공개한 일제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자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싶었는데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역 규모에서 6 내지 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한 결과라며 참모들에게 협력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비판 여론을 돌파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자평했는데요. 3.1절 기념사를 앵무새같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거 2차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전체의 발전에 부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굴욕외교 논란에 대한 돌파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안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도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권유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홀로 직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장 다음 주 후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으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한미일 협력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급한 걸까요? 내친 김에 4월 미국 국빈 방문까지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자신의 치적과 공적 쌓기를 위해 대한민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리를 저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2번 헤집는 계묘 늑약과 진배가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지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죽창과 타령이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해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향적 조치라는 극찬을 내놨습니다. 또 여권에서는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을 하라고 악을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딨냐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한 발언입니다. 그는 정부 해법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하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좀 그만하자고도 주장했는데요. 제정신인가요?
흡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국힘당은 피해자와 유족, 국민을 100%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국제법의 틀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거듭 옹호했는데요. 또 야당의 비판은 반일 감정을 악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는 친일파만 있는 겁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좋답니다.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가장 추악했던 친일 매국 대통령으로 말이죠.